다 망했습니다, 박사님. 온도가 섭씨 53도를 찍은 카타르 역사상 최악의 열파가 닥쳤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의 작물들은 이미 불타고 있었고 수개월간의 노력은 한순간에 제로 변하고 있었죠. 한국의 완벽주의 과학자 민석은 절망 속에서 밤새 시스템 데이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몇 달 전 은사인 김 교수의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넌 이미 풀 수 있는 문제만 푸는 거야. 완벽한 실험실에서만 성공을 맛봤던 민석이 처음 마주한 처절한 실패. 포기하려던 찰나, 현지 엔지니어 라시드가 조용히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에 민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말을 잃고 마는데, 과연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연구실에서 특수 조명 아래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바라보며 안경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민석 박사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죠. 대한민국 서울의 스마트팜 연구실은 그의 작은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컴퓨터와 기술로 음식을 재배하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민석 박사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연구실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온도계의 눈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상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고, 물 공급 시스템은 식물들에게 정확히 필요한 양만을 제공하고 있었죠. 이민석 박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런 완벽한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사랑했으니까요.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며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데이터는 오늘의 실험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식물들의 성장률이 그가 계산한 그래프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조교 지훈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부담감이 서려 있었죠. 부처에서 또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지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카타르 프로젝트.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민석 박사의 어깨가 살짝 굳어지고 있었죠. 한숨을 내쉬며 태블릿을 내려놓는 이민석 박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몇 주째 정부에서는 그에게 카타르 스마트팜 건설을 제안하고 있었죠. 사막으로 덮인 나라, 물이 귀한 곳,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환경.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지훈에게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통화를 미루는 이민석 박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동요가 스며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단지 두려움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죠. 완벽하게 통제된 이 연구실과 달리 세계 반대편 사막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연구실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어요.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이민석 박사는 혼자 남아 식물들을 살피고 있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 시절 은사인 김 교수의 친숙한 실루엣이 문가에 서 있었죠. 그 모습에 이민석 박사의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김 교수의 하얀 머리카락은 연구실의 푸른빛 아래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통찰력으로 가득했죠. 식물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김 교수의 손가락이 잎사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자란 식물들을 보며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민석 박사의 가슴에는 스승 앞에서 느끼는 자부심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김 교수가 카타르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그가 계속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연구실의 공기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이민석 박사의 시선은 자신의 깨끗하고 완벽한 공간을 둘러보며 불안감을 감추려 하고 있었죠. 카타르의 뜨거운 열기와 건조함 그리고 수많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김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쉬운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묻는 그 말에 이민석 박사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있었죠. 자신이 다루는 문제들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항변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김 교수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민석이 다루는 문제들이 안전하다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문제라는 그 지적에 이민석 박사는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김 교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곳이 아닌 가장 어려운 곳에
스마트팜을 만드는 일이라는 카타르에서의 성공이 전 세계 건조한 지역의 수백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이민석 박사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죠. 침묵이 내려앉은 연구실에서 이민석 박사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김 교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옥죄고 있었죠. 그의 입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어요. 실패하면 어쩌냐는 그 질문에 김 교수는 성공하면 어떨지 상상해보라며 미소 짓고 있었죠. 김 교수가 떠난 후 연구실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이민석 박사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죠. 특수 조명 아래 완벽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너무 완벽한 것, 너무 안전한 것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연구실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민석 박사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망설이다가 마침내 단호하게 번호를 누르고 있었죠. 부처에 연락하여 카타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 가장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그 순간 이민석 박사의 발걸음은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롭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설렘이 깃들고 있었어요. 카타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공항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젊은 엔지니어의 모습이 보였어요. 라시드 알마이너스만 수리의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오늘은 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 박사가 카타르에 도착하는 날이니까요. 라시드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공항 게이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시드의 상사는 벌써 세 번째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라는 당부에 라시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를 바로잡고 있었죠. 29살의 나이로 팀에서 가장 어린 엔지니어였지만 이 사막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농부셨고 어릴 적부터 바람의 패턴, 물의 소중함, 하늘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 그는 그 지식을 엔지니어링 작업에 활용하고 있었답니다. 공항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자 그가 나타났어요. 이 박사는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죠.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마른 체격, 단정한 검은 머리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의 옷은 단순하지만 완벽했어요.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죠. 마치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라시드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그의 나라에 정말 중요했으니까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라시드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이 박사의 악수는 단단하지만 짧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또렷했죠. 웃음은 거의 없었어요. 라시드는 그가 항상 이렇게 진지한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긴 비행으로 피곤한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라시드는 시설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박사의 방문을 준비하며 변경한 사항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 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가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라시드는 카타르의 뜨거운 기후가 가져오는 도전과 이 박사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라시드의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이 박사의 디자인에 약간의 변경을 생각해봤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순간 이 박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디자인을 이미 수정했냐는 그의 질문에 라시드의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급하게 설명하는 라시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직 종이에 그린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이 박사의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카타르의 날씨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더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박사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죠. 시설에 도착하면 보여달라는 그의 말에 라시드는 살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연구센터에서 라시드는 큰 테이블에 자신의 도면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 박사의 첨단 물 시스템과 할아버지에게 배운 전통적인 카타르 물 절약 방법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었죠. 빠르게 말하며 손을 많이 움직이는 라시드의 몸짓에는 열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이 박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라시드의 도면을 보며 가끔 자신의 태블릿에 있는 계획과 비교하고 있었죠.
그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지 라시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화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하루 종일 조용했던 이 박사 때문에 라시드는 파트너십이 나쁘게 시작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식사를 마치며 이 박사가 포크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죠. 라시드의 아이디어가 흥미롭다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좋은 생각이 담겨 있다는 말에 라시드는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박사의 입에서는 자신의 경력이 완벽한 실험실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타르는 완벽한 실험실이 아니라는, 어쩌면 그들의 지식을 결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 박사의 기술과 라시드의 환경 이해가 만나야 한다는 그 말에 라시드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이 박사는 여전히 웃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더 따뜻해 보였어요. 라시드는 이 진지한 한국인이 생각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는 라시드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도시의 불빛과 저 너머로 어둠에 잠긴 사막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중요한 일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함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도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깃들고 있었어요. 3개월 전,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컴퓨터 화면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극심한 더위 속에서 환경 센서들은 계속해서 고장나고 있었고, 현지 물에 포함된 미네랄 때문에 물 재활용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3개씩 나타나고 있었죠. 가슴 속에는 좌절감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연구실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었는데 이곳 카타르에서는 사막이 매일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라시드가 땀에 젖은 얼굴로 제어실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죠. 몇 주 동안 문제만 겪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라시드는 이마에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센서 문제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덮개 재료를 사용하는 건 어떨지, 이곳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 온 현지 재료를 활용하면 어떨지 제안하고 있었죠. 그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제대로 테스트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라시드는 창문을 가리키며 지금 당장 조건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뜨거운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가 보이고 있었죠. 테스트를 마칠 때쯤이면 날씨는 또 달라질 거라는 그의 말에 깊은 고민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안경을 벗고 코에 눌린 자국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라시드와는 거의 매일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꼼꼼한 계획과 테스트를 중요시하는 저와 달리 그는 빠른 변화와 즉각적인 적응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우리의 다른 작업 방식에 대해 농담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라시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좋은 과학은 신중한 방법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막이 어쩌면 과학적 방법론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재앙이 닥쳤어요. 예고 없이 거대한 모래폭풍이 시설을 강타했죠. 폭풍이 지나간 후 야외 센서의 절반이 손상되거나 모래에 덮여 있었어요.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가슴 속에는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성급하게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였어요.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며 부서진 센서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라시드는 이미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살릴 수 있는 것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부르는 소리에 걸어가 보았어요. 지난주에 수정한 센서들, 라시드가 현지 재료를 사용하고 내가 마지못해 승인했던 그 센서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더럽기는 했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죠. 라시드는 제 디자인이 완벽하다고, 단지 사막에 맞는 올바른 방어막만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어쩌면 라시드의 접근법에도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부 관리에 중요한 방문이 있었어요. 그는 우리의 진전 상황을 보고 싶어 했죠. 부처에서는 충분한 결과 없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와 계획이 담긴 상세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동안 직면했던 도전과 단계별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관리는 지루해 보이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라시드가 앞으로 나섰어요. 태블릿으로 우리 작업의 다채로운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이 어떻게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마치 수세대에 걸쳐 카타르 사람들이 해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라시드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 박사가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학습하고 적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문제가 더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에 관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죠. 이제 관리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하고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있었죠. 떠날 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라시드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가 다투지 않을 때는 좋은 팀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죠. 어쩌면 우리의 논쟁이 실제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을 때 반쯤 지어진 스마트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연구실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엉망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쩐지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묘목들이 테스트 베드에서 자라고 있었고 작은 초록 잎들이 통제된 조명을 향해 뻗어 있었죠. 라시드와 나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옳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 신중한 계획과 그의 빠른 적응력 모두 필요했죠. 사막은 완벽한 계획이 항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이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는 드문 식물들처럼 바람에 따라 구부러질 필요도 있다는 것을요. 내일은 새로운 문제가 찾아올 테지만 처음으로 그것들을 함께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사막의 저녁 하늘 아래서 두 사람의 다른 세계가 서서히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라시드는 이제 그를 민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농담을 했을 때 미소까지 짓곤 했죠. 스마트팜은 정말 잘 갖춰지고 있었어요. 첫 시험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었고 시스템도 매주 더 좋아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시드가 시설 밖으로 나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더 뜨겁고 더 건조했죠. 마치 모든 습기가 빨려나간 것 같았어요. 하늘은 이상한 노란색을 띠고 있었고 할아버지에게서 사막의 징조를 읽는 법을 배웠던 라시드는 온몸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아침 회의에서 라시드는 열파가 오고 있다며 냉각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이제 날씨에 대한 라시드의 감각을 신뢰하게 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추가 테스트를 실시하자고 모든 것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자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찾아온 열기는 라시드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 역사상 최악의 열파라고 했죠. 정오쯤에는 외부 온도가 섭씨 53도와씨 127도에 달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팜 내부에서는 냉각 시스템이 설계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작동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라시드는 늦게까지 남아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었어요. 자정쯤 제어실에서 경보음이 들려왔죠. 달려가 보니 민석이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민석은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다고 백업 시스템도 과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깨에 서린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밤새도록 나란히 일하며 온도를 낮추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냉각 시스템은 고장나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재배구역 내부의 열이 너무 높아져 있었어요. 농장을 걸어 다니며 라시드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작물들이 시들거나 이미 죽어 있었고 잎사귀들은 갈색으로 변해 종이처럼 바삭해져 있었죠. 몇 달간의 작업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된 거예요. 팀원들은 피곤하고 슬픈 눈으로 피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날 오후 라시드는 제어실에서 혼자 있는 민석을 발견했어요. 그는 전혀 잠을 자지 않았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에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시스템 데이터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었죠. 라시드가 쉬라고 말했지만 민석의 눈은 여전히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뭔가를 놓쳤다는,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라시드는 그 옆에 앉으며 모두가 놓친 거라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묻어났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지고 있었죠. 라시드는 이런 민석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차분하고 통제력 있던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주는지, 모든 실패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이제야 보이고 있었죠. 라시드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막은 선물을 주기 전에 겸손함을 가르친다는, 어쩌면 이것이 사막이 우리 기술에게도 겸손을 가르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죠. 민석이 마침내 라시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생각에 잠겨 있었죠. 라시드의 할아버지는 현명해 보인다며 자신의 할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모든 문제는 충분히 신중하게 살펴보면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라시드는 두 분 다 옳을지도 모른다며 우리에게는 신중한 사고와 겸손함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지시하는 대신 그는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있었죠. 라시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생각해왔지만 언급하기 두려웠던 것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죠. 한 엔지니어는 수세기 동안 사막 건물에서 사용된 고대 냉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엔지니어는 물 시스템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라시드는 민석이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각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듣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함께 그들은 민석의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사막의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기가 필요 없는 백업 방법으로 냉각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었죠. 온도가 더 시원하게 유지되는 땅속 깊은 곳으로 물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었어요. 2주 후 또 다른 더운 날이 찾아왔을 때 민석과 라시드는 제어실에 함께 앉아 온도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외부의 사막 열기가 상승해도 농장은 시원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새로 심은 식물들은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이런 식으로 일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시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테스트했을 거라고요. 라시드도 자신이 한 일을 기록하지 않고 변경했을 거라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죠. 사막 위로 해가 떠오르는 가운데 스마트팜은 열기에 강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처음에 건설하기 시작했던 농장과는 달랐어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죠. 단순히 민석의 디자인이나 라시드의 아이디어가 아닌 함께 만들어낸 더 나은 무언가였어요. 신중한 방식과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민석을 바라보며 라시드는 그들이 단순히 농장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가와 문화를 넘어서는 우정을 쌓고 있었고 둘 다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카타르의 스마트팜은 중요한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정부 관리들이 푸른 식물들이 줄지어 있는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느라 분주했어요. 모두가 미소 지으며 이 농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이민석은 라시드와 나란히 서서 사람들에게 농장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느라 바빴죠. 함께 만들어낸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민석의 가슴에는 자부심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공간을 절약하는 높은 타워에는 채소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고 특수 조명은 식물들에게 필요한 빛을 제공하고 있었죠. 물 시스템은 일반 농장보다 95% 적은 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막의 열기가 가장 강할 때도 모든 것이 계속 작동한다는 점이었죠. 한 기자가 작은 녹음기를 들고 이민석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일 거라고 예상했냐는 질문에 이민석은 잠시 라시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시드는 용기를 북돋워주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1년 전이었다면 이민석은 지루하고 기술적인 대답을 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솔직한 목소리로 이민석은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성공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직면했기 때문에 왔다고 최고의 아이디어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함께 작동할 때 나온다고 말하고 있었죠. 기자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스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민석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계획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을 테지만 진실은 훨씬 더 흥미로웠답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떠난 후 이민석과 라시드는 농장을 홀로 거닐고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은 식물타워 사이로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내부의 공기는 시원했고 자라나는 식물들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이 벽 바로 바깥이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 중 하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이민석은 이곳에 온 이후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완벽한 연구실에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었죠. 신중한 계획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들은 계획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창의력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필요했죠. 이민석의 입에서는 부처가 3개의 추가 스마트팜에 대한 자금을 승인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민석과 라시드에게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였죠. 라시드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개선을 위한 50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미 있다며 들떠 있었죠. 이민석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1년 전에는 라시드의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짜증나곤 했는데 이제는 그의 창의적인 마음을 감사히 여기게 되었어요. 물론 자신도 각각을 테스트할 신중한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라시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민석에게서 그 정도는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농장 끝에 있는 유리벽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사막을 볼 수 있었죠. 늦은 오후의 햇살은 모래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안쪽에서는 식물들이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바깥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였죠. 그 대조는 여전히 이민석을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이민석의 말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라시드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있었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울 때 라시드의 아이디어가 같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라시드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석의 완벽하게 정리된 연구실을 구경할 수 있겠냐며 거기 있는 동안 몇 가지를 조금 옮겨놓을지도 모른다고 농담하고 있었어요. 이민석은 그러길 바란다며 진심으로 대답하고 있었답니다.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이민석은 그들이 지나온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라시드를 만났을 때는 그들의 차이점을 문제로 보았었죠. 라시드의 빠르고 즉흥적인 사고는 엉망이고 위험해 보였고 이민석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은 라시드에게 지루하고 느리게 보였었어요. 이제 이민석은 약점처럼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강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결합했을 때 그들은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을 창조해냈답니다. 이 스마트팜은 단순히 음식을 재배하는 장소 이상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이 농장은 전 세계 사막 지역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민석에게 가장 중요한 수확물은 식물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었답니다. 한국의 연구실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카타르에서 이민석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최고의 해결책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어둠이 내리자 농장의 불빛은 사막 밤하늘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민석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적절한 팀과 다르게 생각하지만 함께 일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막은 이민석에게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명은 자라고 번성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필요한 건 약간의 도움, 약간의 창의력,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뿐이었죠. 자신과는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는 세계 반대편에서 온 친구 라시드를 바라보며 이민석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어떤 여정은 세상을 바꾸지만 가장 중요한 여정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법이었어요. 이 사막을 통한 여정은 이민석을 영원히 변화시켰고 그는 이 변화에 감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농장의 불빛이 사막 밤하늘에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우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